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의 정영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해사법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해사법과 행정이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사법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해사법의 범위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해양행정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사법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를 할지, 개념을 정의할지, 또 여기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사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사법이라는 것은 광의와 협의 또는 최협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광의로는 해사 활동에 관한 법 규범 전체를 우리가 해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해사법은 우리가 보통 그 Marine Laws 또는 Maritime Laws 또는 Sea Law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은 다 해사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광의 해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의 해사법은 선박의 항행 활동과 관련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 전체를 얘기하게 됩니다. 바다 전 세계 그 우리 지구 표면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70%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이 바다를 활용하는 것은 전체 바다의 한 15% 이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15%라는 것은 결국은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항행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해상 관계다 또는 해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이와 같이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박의 항행 활동과 관련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해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되는 것은 해사 활동이 문제가 되겠죠. 해사 활동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을 해사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광의로 봤을 때는 바다를 활동의 장소로 해서 전개되는 생활 관계 전체를 우리가 해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상 운송 또는 해상 교통, 해상 안전, 어업 및 수산업 활동, 해양 레저 활동, 해양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광의로 해사 활동을 구분할 때는 반드시 선박을 이용한 이런 활동뿐만 아니고 오늘날은 선박을 이용하는 레저 활동뿐만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수중 활동 또는 레저 활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해양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 지구의 70%,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이고 지금 육지에서의 그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는 수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해양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그 바다를 활용하는 기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해양에서의 그 영토 확장을 각국이 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영토의 확장과 관련돼서는 결국 그 해양 관할권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 또는 인류 공통의 바다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결국은 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의 범위에 모두 그 적용되는 것이 해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해사 활동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봤을 때는 광의의 해사법의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활동에 적용될 때 우리가 이것을 광의 해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적용되는 법은 광의 해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의 해사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아주 최근까지도
선박을 이용해서 항행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생활관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를 통해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또는 운송 활동을 한다든지 레저 활동을 하는 것, 여기에 국한해서 우리가 해사 활동이라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 의해서 전개되는 항행 활동과 직접 관련된 생활관계를 해사 활동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해사 활동에 관련되는 법, 이러한 것을 그 협의의 해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상법이라든지 해상보험법 또는 선박법, 선박안전법 또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뭐 기타 선박의 운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100여 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법들이 전부 그 좁은 의미의 해사 활동 또 해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사 활동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사법의 개념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역시 선박의 항행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을 해사 활동이라고 해왔고, 이것이 지금 넓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양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사 활동은 협의의 해사 활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광해의 해사 활동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기능으로 볼 때는 해양 외교와 관련된 행정에만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95% 이상은 협의의 해사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사 활동이라고 하고, 또 관련된 법을 해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해사법의 개념은 크게 그 대륙법계의 독일에서의 개념과 또 영미법계에서의 개념이 발전해 가면서 하나의 그 해사법의 개념 또 해사활동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역적인 고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법에서는 해사법이라는 것은 해상에서의 선박 항해에 관한 법을 해사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 항해에 관한 법을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교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결국 그 교통법이 항공과 관련된 법, 또 육상에서 도로 운송 또는 도로에서 이제 자동차가 다니는 것, 철도가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수상이나 또는 해상. 이 수상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륙 운하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내수에서도 이제 선박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선박에 의한 교통,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교통법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해상에서 선박 항행에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교통법의 일부를 이루면서 해상에서 선박 항해에 적용되는 법을 해사법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이 선박 항행에 관한 특별법이지만은 폐쇄적이고 고립된 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 법의 한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사법을 아주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는 전혀 다른 그 적용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법의 규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통법이고 선박 항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법의 한 분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문법규로서 교통법이라는 개념이 독일에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도 관련법, 항공 관련법 또는 해사법, 내수선박 항행법, 자동차법 등과 같이 개별적인 교통수단, 육해공의 교통수단에 관한 이러한 법들의 집약체다. 이러한 법들을 모두 모아놓고 봤을 때 이것을 교통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교통법은 또 공법적인 체계와 사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공법과 사법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교통법이라고 봤을 때 해사법도 그 중에 한 분야다. 특히 그 중에서 해상에서 선박 항행과 관련된
이러한 법으로서 교통법의 한 분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미법상의 회사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법에서는 메리타임 로 또는 애드미럴티 로, 쉬핑 로, 시 로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타임 로나 애드미럴티 로 또는 쉬핑 로는 대개 이 영문의 그 명칭에서 보다시피 주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법, 즉 해상법의 개념과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로즈는 바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을 포괄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 우리 바다와 관련된 법을 모두 해사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메리타임과 애드미럴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원은 이제 차이가 있겠죠. 메리타임은 아무래도 해사 기술적인 의미가 좀 있고요. 그 애드미럴티는 과거에는 이제 해군 제독이라는 데서 왔기 때문에 해사법의 기원적인 면에서 해군 제독이 재판하는 이러한 기관을 해사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애드미럴티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원상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날은 메리타임과 애드미럴티를 우리가 법을 분류할 때는 대부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나 미국에서 메리타임 로나 로 오브 애드미럴티라는 성문법, 즉 재정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술적으로 메리타임 로나 애드미럴티 로가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국이나 미국은 주로 판례법주의의 그 입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용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사법 또는 메리타임 로 또는 애드미럴티, 로 오브 애드미럴티라는 것은 주로 저명학자들의 저술을 통해서 이 책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 책에서 보통 그 저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봐서 이러이러한 범위의 법을 우리가 해사법 또는 메리타임 로 또는 애드미럴티라고 한다 이렇게 추론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길모어 앤드 블랙의 그 The Law of Admiralty라는 책, 굉장히 유명한 저술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은요, Law of Admiralty 또는 Maritime이라는 것은 대체로 수상에서의 이 물건 및 여객 운송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 개념 또는 legal practice, 즉 법적 관행의 총체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w of Admiralty나 Maritime Law라는 것을 어떤 그 성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상에서의 그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법규의 총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는 수상 운송이라는 것의 범위가 해상 운송과 또 내륙에서 강이나 운하를 통해서 운송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국토 면적이 굉장히 크다 보면은 그 강으로 선박이 운항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 접해 있는 5대호의 경우에는 아마 그 한반도를 들어서 빠뜨리면 그냥 빠져버릴 겁니다.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한 바다보다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그 내수에서도 그 운송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상이라는 개념은 내수와 해상 운송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넓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바다에서 배가 그 내수 강을 따라서 내륙 깊숙이까지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해서 해상 운송과 내수 운송을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해운 산업에 관한 사법, 프라이빗 로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 범위가 해운 산업의 모든 법적 이해관계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해운 산업도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 이제 해운 산업이긴 하지만은
페이퍼를 통해서, 즉 서류로서 이 작업이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 산업 전체를 포괄해서 적용하는 법은 아니고, 그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일정 부분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Law of Admiralty 또는 Maritime Law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행정법적이거나 또는 공법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법적인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aw of Admiralty 또는 Maritime Law라는 것은 회사 사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길모 앤드 블랙의 저서에서는 Law of the Sea, 즉 해양법은 그 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회사법 개념에 공법적인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쇼앤봄과 이아노폴루스의 저서 Admiralty and Maritime Law에서 회사법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앤봄과 이아노폴루스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회사법 학자인데요. 이들은 메리타임 로를 쉬핑로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계상법의 개념은 당연히 회사법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바다의 이용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다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상업과 무역의 매개체로서 기능이 있었고, 그동안 공법의 영역이건 사법의 영역이건 기존의 그 해법은 해운 활동과 상업적인 힘 또는 해군력의 행사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에 대응해서 발전해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주로 회사법, 회사사법과 여기에 회사공법의 일부가 회사법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개념보다는 쇼앤봄과 이아노폴루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회사법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20세기 이후 기술 발달로 인해서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먼저 확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먼저 차지해야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양을 분할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가진 선진 국가가 먼저 해양에 대한 어떤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논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 기술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거는 인류 공통의 자원이기 때문에 기술이 앞선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 인류를 위해서 남겨줘야 된다는 이러한 그 논리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의 충돌에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아노폴루스나 쇼앤봄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사법의 영역에서 더 발전해서 이러한 해양 관할권, 해양 과학기술의 적용과 같은 해양법의 영역에까지도 우리가 해사법의 개념을 넓게 봐야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광의의 해사법 또는 광의의 해사활동과 관련된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쇼앤봄과 이아노폴루스는 이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이들 두 학자만 이제 해사법의 개념에 해양법을 포함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해사법을 개념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해사법은 가장 좁은 의미 최협의의 해사법 또는 협의의 해사법, 그 다음에 광의의 해사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협의의 해사법과 협의의 해사법은 기본적으로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아주 최근까지 1980년대, 90년대 들어올 때까지도 우리가 해사법이라고 하면 주로 선박의 항행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분쟁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상행입니다.
그 해상법이 적용되는 해사사법의 영역이었고 여기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사법이라는 것은 최협의의 해사법이다. 그러면 해사사법, 즉 해상법이나 해상보험법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이 이제 영미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해사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사공법을 여기에 포함한 것이 이 협의의 해사법인데요. 이건 독일식 개념입니다. 독일은 결국은 교통법의 일부로서 회사 활동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사법에 그 다음에 행정법규가 좀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행정적인 관점에서는 협의의 회사법 정도를 우리가 회사법으로 보고 개념 정립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의 해양법은 20세기 이후의 소수 의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이아노폴루스나 쇼엔보험의 저서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 해사사법과 해사공법에 해양법을 더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제 넓은 개념인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해사법이 아니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매우 복잡하게 그 전개가 되고 하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해사사법에 의해서 그 선박을 운항하고 해운회사를 경영하거나 뭐 해양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공법에서 하게 되고요. 이 공법이 또 국가 간의 국제 조직과 국가 뭐 이런 관계에서 충돌이 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양법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영역까지 나가게 되면 결국은 광해 해사법까지도 넓어지는 개념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최협의나 협의의 해사법을 그냥 일반적으로 해사법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해사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뭐 스리랑카면 스리랑카에서 그 해양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해운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무역은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 행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해양 외교를 어떻게 수립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를 정립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체계화된 개념 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항상 그 정책에 수반되는 법을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야만 국내에서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국제적인 분쟁도 사전에 대비해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사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그 해사법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